제지 관련주 시나리오 가는 날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뭐 비닐봉다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제재가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제지 관련주가 앞으로 왜 중장기 투자로서 좋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한번 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깨어나는 제지 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나리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지 산업이 깨어나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화면에 이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노란 거. 여기 노란 거 보이시나요, 혹시? 노란 띠? 보이시죠? 요 노란 띠가 뭐냐면, 태평양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위성사진으로 약 90%가 플라스틱, 햇볕, 염분 마찰에 의해서 잘게 쪼개져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다시 인간을 위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미국 대륙보다 커요. 이 범위가, 요 범위가 미국 대륙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다른 데 보이지 않는 뭐 각 나라의 강, 바다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어마어마.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은 수면 위에서 떠 있는 것을 가지고 보인 거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플라스틱이라는 건 쪼개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햇볕에 의해서 타는 것도 아니고 뭐에 의해서 증발되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게 아니야. 성분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노 크기로 쪼개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먹는 생수에서도 검출되고 있고요. 아시아 소금이 가장 심각하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제지 산업이 깨어나는 이유. 두 번째 볼게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주요 선진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자, 2020년부터 EU 플라스틱 제품의 규제 시행 예정이다. 유럽 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소비 감소, 시장 유통 금지, 그리고 생산자가 어떤 식용기라든가 어떤 음료수 컵이라든가 어떤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걸 판매했을 때는 다시 뭐 해야 돼요? 니네들이 팔았으니까 니네들이 가져가. 그리고 니네들이 처리해. 라는 것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새해부터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요즘 여러분 마트 가면 아실 거예요. 규모 300평 이상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 끝났어요. 최소한의 음식물을 싸갈 것을 이상을 넘어가서 이런 봉지를 주게 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골목 상권까지 이어질 거예요. 즉 종이로 대체하거나 이런 불필요한 비닐봉지를 사용을 뭐한다? 금지한다. 이것은 뭐한다? 규제가 이미 시행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따라서 종이가 대처할 품목들이 상당 부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제지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크게 못 떴던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우리가 뭐 종이를 소비한다든지 화장지를 소비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과학이, 반도체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우리가 노트에다가 연필로 써야 되는 과정이라든가 편지라든가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뭐 어떤 휴지라는 부분이라든가 이거 다 뭐 요즘에 다 비대로 쓰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종이 시장이 위축이 됐었죠. 그러나 이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환경 굉장히 강조하죠. 이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를 집중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지 산업이 깨어나는 이유 세 번째. 규제 강화에 선대응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맥도날드 등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이 앞다퉈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축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농심 같은 대상 같은 롯데푸드, 동서식품 같은 데서도 뭐다?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사발면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것은 출시된 지가 꽤 됐습니다. 즉 종이로 만든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뭐다? 포인트다.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재산업이 깨어나는 이유. 종이는 안전하고 재활용이 쉽고 빠르고 완전하게 분해되는 현재로서 가장 완벽한 친환경 대체제이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이 개발되고 있으나 높은 단가가 문제고요. 낮은 활용도고요. 자연에서 분해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수년간 대중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종이가 안전하고 재활용이 쉽고 빠르게 완전하게 분해가 되는 얘기예요. 즉 썩어서 어떻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보다 팩트다. 여기 보시게 되면 플라스틱 프리 외치는 과학계 대체제 개발연구 분모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시행돼서 이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보편적으로 종이를 대체할 만한 시간은 앞으로 수년이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이 관련주들을 어쨌든 종이 관련주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종이 관련주들을 볼 때 팩트는 뭐죠? 바로 시장에서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바이오 비닐 봉투가 언제쯤 어떻게 개발되는지 혹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뒤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을 집중하고 경제면이라든지 시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식은 뭐다? 주식은 실전입니다. 자, 그러면 신대양제지가 가지고 있는 뭐를 분석해야 될까요? 바로 신대양제지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들고 있다라면 얼마나 많은 물량을 들고 있고 그 물량의 평균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즉 세력이 수익이 나고 있는지 혹은 세력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가 이길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다. 나 니네들 얼마나 들고 있는지 보이도. 자, 일단 매집되어 있는 흔적으로 보니까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작아요. 400만 주밖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원매, 씨브레, 품절주네. 자, 그런데 여기서 유통 주식수를 알려면 최대 주주의 지분을 또 빼야 돼요. 그죠? 자, 볼게요. 최대 주주 지분도 더럽게 많아요. 53%나 돼요. 와, 과반수예요. 자, 그러면 400만 주밖에 안 됐는데 53%를 최대주가 갖고 있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 뭐야? 200만 주가 안 된다는 얘기야. 대박이에요, 대박. 자, 그러면 여기 외국인이 들고 있는 건 뭐예요? 10%나 되네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외국인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5% 이상 주주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5% 주주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외국인들은 뭐예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태국 사람, 대만 사람, 뭐 홍콩 사람, 뭐 영국 사람 많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꼴랑 200만 주밖에 안 되는 놈을 가지고 차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트 분석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물나게 올라와 버렸어요. 흐물나게 올라버렸어. 자, 볼게요. 우리가 이때만 해도 신대양제지라는 주식이 얼마짜리가 돈 꼴랑 3,000원, 4,000원, 5,000원 하던 것이 얼마까지? 5만원까지. 10배, 10배어가 나와서 10배어. 자, 그런데 주가를 보게 되면, 자, 박살나고 내려왔어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에이씨, 끝났어. 그러나, 지금의 자리는 어디냐?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매수 못합니다. 시간이 질러보니까 어디에요? 그 자리가, 와, 보이지도 않네요. 완전 바닥이었다라는 거. 그러나 바닥에서 수년간 기고서 뭐가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와, 너무 많이 올라갔네. 야, 씨, 이거 더 가겠어? 라는 부담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월봉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월봉의 자리는 이 모습이에요. 자, 월봉의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요거 잘 보시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RSI라는 보조지표라고 합니다. 꼭지를 나타나기도 하고 추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선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는 거의 꼭지였어요.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꼭지였어요.
오호, RSI가 약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어퍼컷 제대로 맞아요. 아셨죠? 자, 그런데 신대양지대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뭐가 나왔어요? 투사이클이 나왔어요. 투사이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이 검정색 버럭라인까지 거의 밀리더라. 거의 80% 정도 뭐하더라? 밀리더라. 이것은 뭐죠? 예, 기술적 분석이죠. 예, 거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하셔야겠죠? 예, 좋아요. 자, 그리고 버럭라인 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는 현재 뭐 있는 편이에요? 예, 버럭라인과 이격을 벌이면서 급등해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자, 그럼 1차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1차트에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 것이냐? 어쨌든 재지 관련주들은 앞으로 환경 규제 때문에 성장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인데, 바이오 비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성장할 건데, 그 성장할 수 있는 쪽은 그다지 폭이 넘진 않지만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넓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신대양 재질을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추세를 깨지 않거나 혹은 최저점을 깨지 않는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는 바로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요. 기간 조정 뭐죠? 가격 조정. 날짜와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정 구간이, 이걸 합쳐서 조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표현하는데, 조정 구간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불가피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급등을 해놓고서 수개월 동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신고가를 낼 때 접근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앞서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박살나고 내려왔을 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갈 건지,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런 게 맞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차트는 뭐한다? 예, 주가에 선반영한다. 즉, 그 기업이 성장하거나 성장할 수 있거나 성장할 것이다에 뭐한다? 선반영하더라. 무엇이? 차트가. 즉, 기업 분석에 차트가 선반영하더라. 그래서 항상 기업 분석 보고 하는 사람들이 개물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차트가 이런 모습 계급등을 만들어주고 죽는다면, 그때 모아가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매집되어 있는 분석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단연 주인은 외국인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매집을 해서 주구장창 들고 가는 곳은 없습니다. 연기금은 5년 전에 20만 주 매수했던 거 가격이 살 때 털렸어요. 자, 월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연기금을 보면서 가슴 아픈 현실인데, 연기금이 매수를 언제 시작했냐면, 자,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7년 전에 매집을 한 단가가 약 2만 원 초반대입니다. 13만 5천 주. 14만 주 잡겠습니다. 24만 원 초반대니까 24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것이 언제? 약 7년 전에. 그리고 5년 전에 3만 6천 원에 22만 주. 그러면 약 6만 정도가 매도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언제 연기금이 매도가 나왔냐면 4년 전하고 3년 전에, 4년 전에 볼게요. 자, 이때죠. 1, 2, 3, 4. 여기에요. 4년, 3년. 다 털렸어요, 여기서. 5년 전, 7년 전이 어디에요? 1, 2, 3, 4, 5, 6, 7. 요때 매도했던 거. 수익 났다가 못 팔아먹고 털렸어요. 즉,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럼 이때 매도한 주식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31만 주. 그럼 이 도합은 36만 주. 5만 주 빼놓고 거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기금은 최근 2년 동안 매수하고 있는데 2년 전에 또 높은 데 들어갔어요. 2년 전에 자 1년, 2년 여기에요. 요때는 그래도 급등하기 직전이에요. 급등하기 직전에 약 44,000원대에 44,000원대에 약 35,000주
35,000주를 매집을 했고요. 5,000주.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는데 약 8만 주 정도를 매집하는데 이들의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느냐? 약 7만원 후반대. 후반대. 중후반대 됩니다. 중후반대. 중후반대인데 이때 매집한 양은 얼마야? 약 8만 주. 그러면 사실상 지금 8만 원이니까 얘네들이 물려 있을까요? 안 물려 있을까요? 지금은 현재 수익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기금은 일단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수익권이네. 수익권이야 라는 것을 일단 볼 수 있어요. 즉 세력이 수익권에 있다. 투시는 이미 매수했던 거 다 매도였고요. 관심 없어요. 투시는 관심이 없다. 즉 1년 동안 매집한 게 18,000주밖에 없어요. 보험 관심 없고요. 금융투자가 3년 동안 매집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투자가 3년 동안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 매집된 양은 얼마 되잖아요. 3년 전에 3만 주. 가격은 똑같습니다. 2년 전에 17,000주. 최근 1년 동안 33,000주. 합쳐봐야 77,000주밖에 안 돼요. 즉 이들도 금융투자들도 뭐하고 있다? 대거 수익이 나고 있다. 수익이다 이거예요. 즉 세력들 다 수익입니다. 금융투자, 연기금까지 수익이에요. 자, 오케이. 다른 세력은 관심 없어요. 기타법인도 짚고 넘어갈게요. 자, 기타법인. 야, 기타법인 매매를 잘했어요. 기타법인은 1년, 2년, 3년 여기에요. 여기서 매집을 했어요. 와, 기가 막혔네요. 기타법인은 여기서 약 34만 주를 매수했어요. 와우, 역시 기타법인 짱이에요. 자, 그러면 기타법인은 완전 바닥에서 3년 전에 끌어모았는데 3년 전에 끌어모은 양이 얼마야? 34만 주예요. 이때 바닥에서 끌어모았어요. 언제 매도를 했느냐? 지금 작년에 매도할 때 6만 주 얼마요? 예, 4만 원 중후반대 매도 시작했고요. 이때 얼마를 매도했냐? 약 6만 주. 약 6만 주 매도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약 2만 주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 7만 원 후반대에서 매도하고 있다. 이건 얼마? 약 2만 주. 플러스 2만 주. 그럼 얼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꼴랑 8만 주 매도한 거예요. 근데 34만 주를 매집했는데 바닥에서 고공권에서 이제 꼴랑 8만 주 팔았어요. 그럼 얘들보다 대거 수익 나고 있다. 수익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8만 주 빼봐야 22만 주, 26만 주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26만 주, 30만 주, 40만 주가 적은 게 아니에요. 왜? 얘는 품절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력들, 즉 기관 쪽, 우리나라 쪽 기관 쪽들은 다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외국인이야. 외국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7년 전부터 자 매수를 합니다. 24,000원권대 빠르게 하겠습니다. 8만 주. 6년 전 약 2만원 중반대에 35,000주. 5년 전에 36,000원, 3만원 초중반 요때 10만 주 했던 것을 4년 전에 털립니다. 4년 전에. 4년 전에 언제입니까? 봅시다. 1, 2, 3, 4. 여기네요. 예, 외국인들도 이때 매수해서 이 털렸어요. 그 털린 물량이 얼마냐? 매수한 물량은 약 20만 주 매수를 했는데 털린 물량은 약 10만 주. 즉 반 정도 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같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수익 난 놈이 있고 누구는 손절을 친 사람이 있겠죠. 자, 그 뒤로 3년 전부터 다시 매집이 들어옵니다. 2만원 중반일 때 5만 주, 4만원 중반일 때 12만 주, 그리고 7만원 후반일 때 약 11만 주. 자, 도합 23만 주, 28만 주, 약 8만 주입니다. 얘네들 것이 가장 낮은 25,000원대에 5만 주 들어온 것보다는 4만원대에 들어온 게 가장 많아요. 12만 주. 그리고 7만원대에 들어온 것이 11만 주. 이걸 합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합쳐보도록 할게요. 자, 4만원, 44,000원 잡을게요. 그리고 7만 한 6천원 잡을게요. 이때 4만 주가 12만 주. 약 7만 주 11만 주. 자, 요거 두 개 합치게 되면 11만원, 12만원이에요. 12만원 둘로 나누게 되면 약 6만원. 이거 합치면은 20 한 3만 주. 어느 쪽이 비중이 높아요? 이쪽이 비중이 높대요. 그럼 약 5만 5천원. 5만 5천원이 평균 단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여기서 5만 주가 플러스 돼야 되죠. 5만 주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얘 평균 단가가 2만 5천원. 그러니까 얘 평균 단가가 얼마? 5만 원이 안 된다. 즉 약 4만 원 중후반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도 수익 중인 거예요.
재미 들을 게 없네. 예? 재미 들을 게 없어. 즉 개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싹 다 매도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 나고 있는 거야. 수익 나고. 언제 거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걸 알아야죠. 개인들이 언제 많이 물렸느냐. 자, 4년 전입니다. 1, 2, 3, 4 여기네요. 여기네요. 바닥에서 개미들이 다, 즉 아까 전에 뭐였어요? 기관들 팔고 외국인들 팔고 했던 거 기타 법인하고 개인이 받은 거예요. 이때 개인들이 받은 물량이 얼마냐? 약 46만 주. 46만 주를 줄곧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는데 46만 주 매수했던 것을, 이때 매수했던 것을 언제 매도하느냐? 참 드럽게도 많이 먹었다. 이 초입에 털립니다. 요 초입에 털리는데 몇만 주가 털리냐? 약 30만 주, 28만 주, 28만 주가 털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양봉 털고 올라갈 때 다시 재매수가 들어갑니다. 재매수가 들어간 게 얼마가 들어오냐? 약 9만 주.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최근 1년 동안 매도하는 게 약 7만원 후반대에서 얼마가 매도하느냐? 약 13만 주가 매도합니다. 뭐를 알 수 있어요, 대충? 주가가 급등할 때는 개인들이 털리고 주가가 내려올 때는 개인들이 산다는 것을 이 매집되어 있는 현상과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46만 주 개인들이 바닥에서 매수했던 것이 매집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건 그냥 매수한 거죠. 예. 자, 46만 주 했던 게 28만 털리고요. 13만 털리는데 그 중간에 9만 주를 더 샀어요. 합치게 되면 얼마? 약 55만 주. 순매수가 매도를 합치게 되면 얼마예요? 41만 주. 41만 주. 그럼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 얼마? 약 14만 주가 남아있다. 언제적 매물이 남아있느냐?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가가 급락해서 내려올 때, 요때, 혹은 요때 매물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업은 매집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절대 매력 없다. 세력이 다 수익 나고 있어. 세력들로 물려있고, 기업도 좋고, 세력들 평균 단가 너무 높아서 얘네들이 올릴 수밖에 없는 차트야.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올라가지 말란 법 없겠죠. 자, 그럼 얼마짜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대양자재 맞고요. 매출의 변화를 보도록 하죠. 자, 연간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3천억, 2,300억, 2,500억, 5천억, 7천억. 와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 분기별을 보게 되면 약 1,600억. 전년 동기 대비 어떻게 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최소한 7천억은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1분기에 벌써 매출이 얼마가 나왔어요? 1,600억이 나와버렸어요. 1분기에. 그러면 똑같이만 나와준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왜? 종일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라는 것을 필두에 두고 그럼 4일은사, 46에 24, 약 6,400억 정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유지했을 때, 그쵸? 자, 그러면 180억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기 순이익을. 그러면 4분기니까 190억 잡고 4일인사, 4, 9, 36, 약 7, 800억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것은 뭐 이제 다르겠죠. 뭐 수출의 빈도가 높느냐, 아니면 국내의 빈도가 높느냐, 아니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영업적인 환경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자, 그럼 너 얼마짜리니? 저는요, 몸값이 좀 비싼 놈이에요. 주식 상장수가 굉장히 작아요. 제가 기분에 따라서요, 무상증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어쨌든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를 떨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호가 권함 안 할 거예요. 호가가 다 비어 있을 거라고. 즉 이렇게 뚝뚝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럴 거다. 즉 호가가 별로 재미가 없을 거다. 이런 것들 여러분 한 2, 3천만 원만 팔아봐요. 훅훅 내려가요. 감당할 수가 없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너 얼마짜리야? 예, 저 9만 원짜리예요. 9만 원짜리라고? 너 ROE 자기 재본 대비 이익률이 얼마야? 24%입니다. 와우!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을 주가에 뭐 한 거예요? 와, 씨부레 선반영했네. 왜? 2018년도 저거 나온 건 뭐예요? 2019년도가 넘어가야 18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2018년도 2월 3월달부터 급등했어. 그래서 뭐다? 절대로 기업 분석을 차트 분석보다 먼저 보지 마라.
기업 분석보다 무조건 차트가 먼저다 라는 거 이 대급박스에 심어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무조건입니다. 차트가 먼저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앞에서 급등이 나왔어. 횡보하고 있어. 위아래로. 그렇게 봤을 때 이 기업은 얼마짜리예요? 지금 9만원짜리야. 9만원짜리에 ROE가 10%만 나와도 얘는 뭐죠? 저평가야. 이 ROE 10%가 앞으로 뭐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뭐에서 있다? 시장 속에 있다. 그 시장 속이 뭐예요? 바로 환경 규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 신대양 제지가 어떻게 매출을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회사를 좀 알아보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라인, 포커스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생산 능력을 오버액션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러면 얘네들하고 경쟁사는 없는지, 그러면 제지 관련 중에서는 1등은 누군지, 얘는 신대양 제지는 몇 등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그걸 알아본 다음에 째려보고 있다가 이 친구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거라면 여기에서 중요한 시나리오, 즉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전략이 나와야 돼. 전략. 내가 조정 구간을 거치고 뚫을 때 매수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을 쫄지 않고 너는 어차피 성장할 놈의 새끼니까 내가 모아줄래 라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딱 나왔어요. 야, 이거 거래량도 늘고 저점도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네. 아, 씨부레 틀렸어. 조금 배웠다고 깝적거리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허나 차트는 길게 보셔야죠. 왜? 완벽하게 역배열로 들어가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는 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라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제 생각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제주 관련들은 수년 동안 성장을 더 가져갈 것이고, 세력들을 분석한 결과 세력들은 기관들 역시 수익 구간이고요, 외국인들 역시 수익 구간이고요,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이제 꼴랑 10 몇만 주 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역배열을 만들지 않는 한, 역배열을 물론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 왜? 시장이 박살날 경우 9, 10, 11월, 1월 달에는 장이 박살났죠.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박살난다면 기회가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지 관련주들, 즉 다른 주식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유독 지금 안 좋은 게 뭐예요? 보험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보험주 개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거나, 혹은 시장은 박스권을 가고 있거나, 혹은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한쪽 세트는 죽어나갈 때, 즉 지금의 보험주 같은 이런 섹터처럼 제지 관련주들이 일괄적으로 다 죽어간다면 이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시장이 박살나서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모두 시장이 하락할 때, 이때 제지 관련주들이 하락한다면 뭐다?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될 것이다. 왜? 이 기업은요, 지금 차트로 봐서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앞으로 환경 규제 때문에 성장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기업 분석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 함께 보셨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 재고 자산 면밀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 매출이 약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정도, 제조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자, 단기 순이익은 어때요? 대박 좋죠. 그 이유가 뭐죠? 부채 비율이 없어요.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자본 총계가 7천억인데 자산 총계가 7천억인데 자본 총계, 부채 총계를 뺀 나머지 자본 총계가 요렇다, 요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이 유보율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유보율 의미 없어요. 제일 좋은 주식은요, R&D를 잘 해야 됩니다. 즉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돈 벌어서 유보율, 즉 통장에다 현금 쌓아놔봐야 좋을 게 없는 게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유보율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유보율을 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자본금에 따라서 유보율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뭐냐면 매출의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뭐다 고루고루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ROE, 그리고 이 BPS,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과연 저평가냐 고평가냐 보실 때 PBR, 그리고 성장속도 PR, 요거만 보시면 게임 셋.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너 고평가니 저평가니 라고 판단한다면 이 친구는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철저한 저평가입니다. 철저한보다 저평가. 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력들이 모두 수익이 나고 있어서 내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나 환경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라면 아까 외생적 변수 같은 걸 이용해서 시장에 산 섹터가 죽어나가지 않는 모습만 보인다면 전 오히려 박스를 뚫고 올라갈 때 매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다? 단기나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쵸?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이거 따라해서 손해보시는 분들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기회비용 손실이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세를 만들어주고 기간 조정을 마친 후에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고점을 돌파할 때 이 돌파는 양봉이 시세가 깨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늘 거니까. 왜? 얘는 뭐죠? 난 다시 날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낼 때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시세를 낼 때는 수십 프로의 20, 30%의 이상의 수익을 내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신대양 제지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